최순실, 럭키드 마틴. 이게 어떤 지점이냐면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 지난 방송을 끝내놓고. 김관진에 주목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김관진이 이명박 때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상한 장관날을 국방장관으로 정권 초기에 꽂았는데 그 사람이 왜 낙마를 했냐면은 박정희 추종자여가지고 막 핸드폰 고리에도 박정희 유경수사 이렇게 달고 다니고 막 그런 사람이었다고. 그래서 김관진이 다시 유임을 하다가 결국에는 청와대로 꽂혀요. 그래서 국가안보실장이 되는 거예요. 그게 김관진이란 말이에요. 이명박 정부 때부터 박근혜 정부를 통틀어서 요직에 앉아있는 사람 몇 안 되는 굉장히 독특한 유형의 인물이란 말이야. 근데 최근 나온 안민석 의원의 폭로 속에 실명을 밝히지 않지 럭키드 마틴 장학생으로 미국에서 2년간 주거도 했고요. 이런 관점. 2013년에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F-35A 40대를 결정한 게 그 당시에 방추위원장이던 김관진 국방부 장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김관진을 자르지 못했던 이유가 저는 있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김관진 자체가 록히드 마틴과 기본적으로 연관이 있는 일종의 숨어있는 로비스트였다고 저는 보거든요. 아니 그리고 우리가 로비스트 하면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린다 김이잖아요. 근데 린다 김이 지금 필로폰 투약 혐의로 지금 또 홍성 교도소에 계세요. 그렇죠. 그리고 린다 김과 최순실 또는 린다 김과 박근혜가 만났을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꽤 좀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왜 이 시점에 필로폰으로 말았는지 뭐 어쨌는지 혹은 가까이 뭐 먹을 가까이 가다 보면 검어지는지 뭐 그건 모르겠으나 실제로 필로폰을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뭔가 차단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여기에서 잊혀지지 않는 이름 린다 김도 여기 하나 들어있다는 거. 그러니까 최순실이 록히드 마틴 회장을 만난 것도 그렇지만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일 자세히 한번 보세요. 박근혜 정부가 이 모양 이 꼴인데도 추진하는 게 몇 가지가 있었어. 사드? 다음에 국정교과서 문제에 연결돼 있고요. 그다음에 한일 군사정보협정. 이렇게 추진하는 것들이 사실 알고 보면 미국 무기도 있고 다 밀접한 연관이 그렇죠. 있는 것들이야.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 자잘한 여러 가지 비리가 있지만 최소한 선수금은 받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 돈을 받았기 때문에. 상대가 있는 거고 또. 그런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그게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드나 일본 위안부 협상이나 일본 군사정보 협정이나 그다음에 역사 교과서의 결정 과정이 비슷해요. 매우 졸속적이고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국가정책은요.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의 작은 정책 하나도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요. 그래서 이게 위원회를 통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다음에 이 예산을 다음 해년도에 예산을 편성하고 이걸 결정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한 모든 위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긴급하게 사드도 결정이 되고요. 국정교과서도 긴급하게 결정되고 한일 위안부 협상도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이유는 최순실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있기 전에 사전에 저는 록히드 마틴사에서 지금 밝혀진 게 현재 지금 팩트로만 밝혀진 게 어쨌든 장학금을 누군가에 줬다라는 겁니다. 아직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는데 그러면 이게 최순실이 정유라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는 일본 방위 정보 군사 정보 협정에서도 일본과 우리가 각종 장비들을 교환해야 돼요. 새 장비들을 도입해야 된다고요. 이 시스템이 그냥 협정에 그 서면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레이더 모든 군사 정보들이 순식간에 버튼만 누르면 서로 공유되게끔 2급 이하 정보들이 호환의 장비를 도입해야 되는데 이것도 사실은 군비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군 예산이. 그럼 이 종합적으로 돈과 관련돼서 미국의 방산업체를 6월 달에 지금 14년 6월 달에 최순실이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때 종합적으로 로비를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1차적으로 교과서와 일본 군사정보, 한일 군사정보 교환과 사드가 하나의 세트로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계약금 받은 일은 바로 그거예요. 마무리를 져주고 끝나야 된다는 차원에서 지금 급하게 서두르고 있는 거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세 가지가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예, 그런 겁니다. 딴 게 다 마비돼도 그거는 기필코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 지금 안민석 의원 말은 정유라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세월호 7시간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바로 그 다음 날 세월호 사건 일어나고 바로 그 다음 날에도 박근혜가 그랬다는 거잖아. 이거 승마 이거 빨리 해결하라고 그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아니 너무 놀랍잖아요. 아니 그 다음 날이면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아직 골든 타임이 지나지 그러니까 사람의 그 안에 에어포켓이 있다면 살아있을 수가 있다. 그 안에 공기를 주입해라 뭐 어째라 말아라 가능성이 있냐 없냐 막 이러던 때잖아요. 그 다음 날이면. 그런데 그때에 세월호 이 문제에 매몰되지 말고 승마 이거 빨리 해결하라라고 정유라 챙기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 당일날에도 정유라와 관계가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또 안민석 의원이 또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유라는 사실 이 무기 게이트하고도 관련이 있고 세월호 7시간과도 관련이 있다. 지금 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키드 마틴이요. 2010년에서 15년 사이에는 우리나라와 무기 체약 계결액이 8천억 정도였어요. 근데 급격히 늘어났죠. 네, 2015년부터 앞으로 있을 2021년까지 이미 계약되어 있는 게 있어요. 여기 12조예요. 어떤 특정 시점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는 우리나라가 들여오는 모든 무기는 로키드 마틴으로만 들어오는 독점 상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F-35 관련해가지고 온갖 이야기들이 많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 들여오는 거다 등등등등인데 그 사이에 얘들이 이걸 체결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면 박근혜가 사드 내리꽂는 거랑 비슷해요. 국무회의에서 논의를 해보는 것도 아니야. 누군가가 밤에 이거 해줘 하면 그걸 갖고 와서 이거 결정했다라고 그냥 공표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그게 돼 있던 상황이란 말이에요. 무기도 마찬가지 상태고 사실상 김관진이라든지 최순실이라든지 박근혜라든지 이런 특정 몇 사람에 의해서 어떤 리베이트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들만 내리꽂고 정권 물려가기 전에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좀 과하게 추정을 하자면 박근혜 내려가는 건 기정사실인데 내려가기 전에 다른 건 몰라도 이미 성금 받은 거 해결해놓고 나가자는 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야 이제 지들 나중에 잔금까지 챙겨 먹으니까. 맞아요. 더불어민주당이 한민구 탄핵안을 철회한 이유가 한민구가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양심적인 얘기를 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군 마피아들로 이루어져 있는 지금 또는 이미 돈을 받아 챙겼거나 그래서 국방 관계자들이나 최순실의 일당들이 도저히 뭐 돌이킬 수 없는 만약 이게 밝혀질 경우에는 국가 전체가 들썩들썩 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국방비리는 그거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한민구가 서명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뉘앙스를 지금 보였기 때문에 처리한 거거든요. 이런 걸 종합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 정말 이게 만약에 제가 아까 전자 얘기했듯이 한일 군사 보호 협정이 한국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동북아에 긴장감을 조성시키고 새로운 갈등 체제로 지금 전환되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중간에서 태평양에서 몰려오는 제국주의들과 육지에서 몰려오는 제국주의들 사이에서 사실은 적절하게 외교 정책을 펴서 통일은 물론이고 자생적으로 군사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자주국방을 해야 되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100년 전에 을사늑약과 똑같은 지금 체계를 하는 거거든요. 이 내용에 보면은 무지막지합니다. 국내에서 전쟁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거나 또는 긴장 상태가 조성됐을 때 일본 주둔 일본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본군이 한국에 올 수 있다라는 체계를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동학혁명 때랑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상태고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판단을 국방부와 일본만 한다면 일본군이 바로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는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일본과 러시아가 아니 중국과 러시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벌써 그래서 민감하게 돼버리는 거고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국회도 토론 안 하고 국무회의에서도 제대로 토론 안 하고 그 누군가가 지시를 내려서 일사불란하게 처리해버리잖아요. 20 며칠 만에 처리 끝나버립니다.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미 다 이 범죄는 구성됐고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지금 현 정부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사람 일은 뜻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법원이 국정교과서 지필 기준을 공개하라고 판결을 했어요. 예, 오늘 판결했습니다. 그 기준을 공개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것을 지금 법원이 뒤집어 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들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고 확신이 들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박근혜가 저렇게 사실상 탄핵 국면에서도 밀어붙이는 그 사건들이 전부 다 로키드 마틴과 마지막 끝점에는 만난다는 사실을 생각을 해보면 정말 대단한 집단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커미션을 성금을 받았어. 그 커미션의 종류라는 게 삼성한테 땡겨오는 무슨 뭐 기부금 뭐 몇십억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금만 받아도 기본 몇천억 단위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미 받았다고 치면은 그걸 해결을 못 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키드 마틴한테는 이게 불법이 아니에요. 리베이트는. 그러면 약속 지키라고 그쪽에서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한민구 자체가 이걸 증언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청와대에서 지금 한일 군사 정보협정
밀어붙이라는 어떤 오다가 내려왔는지를 한민구가 까발려 줘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다급하게 지금 마무리 못한 일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한민구의 증언이지 저는 곧 나올 거라고 봐요. 저는 독립군 아니. 후손으로서 한민구가 정말 자괴감을 느낀다고 얘기했듯이 지금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퇴하면서. 한민구 그 해임안을 지금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한 것은 뭐 지금 탄핵을 앞두고 힘을 모아야 되는데 괜히 그것이 분열이 될 수가 있어서라는 얘기를 봤는데 그럼 한민구의 해임안에 대해서 비토를 놓을 세력이 누구라는 거예요? 비토를 놓는 게 아니라 실제 이번에 한일 군사 보호 협정에서 주 범인이 한민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실행자지, 실행자. 네, 실행자일 뿐이고 그 뒤에 아까 말했던 김광진이나 그 뒤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군 마피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 그래서 한민구가 몸통이 아니라는 걸 알아버린 거예요. 그것도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한민구가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기도 자괴감을 느낀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게 어쩔 수 없다라는 거죠. 지금 걔네들 입장에서. 박근혜가 저렇게 버티고 있으면 그러니까 국회에서 탄핵을 해도 별로 의미는 없어요. 의미가 없죠. 예. 어쨌건 한민구의 그 어떤 상황 정황적인 증언이 나오면은 또 더 확실해지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한민구 입장에서는 정말 화나겠습니다. 그 지점은 사드 배치에 대해서 전혀 듣지도 못해. 우리가 사드 박근혜가 결정을 했을 때 그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이 작품이 김관진 작품이라고 그때도 보도들이 나왔었고 맞아요. 한민구는 어떤 논의도 안 된 상태에서 그것을 총대 매는 사람의 역할로만 해왔었단 말이에요. 뒤닦으러 간 거죠. 그러니까 정황들을 보면 정말 무섭네요. 그냥 뭐 강남 무슨 돈 많은 신기 있는 무당 아줌마가 아니었어. 록히드 마틴 회장을 만나서 뭔가를 한다는 게 참 대단하지 않아요? 한국에서는 다 이 사람을 대통령으로 인정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선 바로 그거죠. 대통령. 국정교과서 문제에 연결돼 있고요. 그다음에 한일 군사정보협정. 이렇게 추진하는 것들이 사실 알고 보면 미국 무기도 있고 다 밀접한 연관이 있는 그렇죠. 것들이야.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 자잘한 여러 가지 비리가 있지만 최소한 선수금은 받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빨리 해결을 해결해야 돼. 될 문제. 돈을 받았기 때문에 상대가 있는 거고 또. 그런 그런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아 근데 그게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드나 일본 위안부 협상이나 일본 군사정보 협정이나 그다음에 역사 교과서의 결정 과정이 비슷해요. 매우 졸속적이고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국가정책은요,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의 작은 정책 하나도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요. 그래서 이게 위원회를 통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다음에 이 예산을 다음 해년도에 예산을 최순실 럭키드 마틴. 이게 어떤 지점이냐면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 지난 방송을 끝내놓고 김관진에 주목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김관진이 이명박 때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상한 장관 나를 국방장관으로 정권 초기에 꽂았는데 그 사람이 왜 낙마를 했냐면은 박정희 추종자여가지고 막 핸드폰 고리에도 박정희 유경수여사 이렇게 달고 다니고 막 그런 사람이었다고. 그래서 김관진이 다시 유임을 하다가 결국에는 청와대로 꽂혀요. 그래서 국가안보실장이 되는 거예요. 그게 김관진이란 말이에요. 이명박 정부 때부터 박근혜 정부를 통틀어서 요직에 앉아있는 사람 몇 안 되는 굉장히 독특한 유형의 인물이란 말이야. 근데 최근 나온 안민석 의원의 폭로 속에 실명을 밝히지 않지 록히드 마틴 장학생으로 미국에서 2년간 주거도 했고요. 이런 관점. 2013년에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F-35A 40대를 결정한 게 그 당시에 방추위원장이던 김관진 국방부 장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김관진을 자르지 못했던 이유가 저는 있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김관진 자체가 록히드 마틴과 기본적으로 연관이 있는 일종의 숨어있는 로비스트였다고 저는 보거든요. 아니 그리고 우리가 로비스트 하면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린다김이잖아요. 근데 린다김이 지금 필로폰 투약 혐의로 지금 또 홍성 교도소에 계세요. 그렇죠. 그리고 린다김과 최순실 또는 린다김과 박근혜가 만났을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꽤 좀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왜 이 시점에 필로폰으로 말았는지 뭐 어쨌는지 혹은 가까이 뭐 먹을 가까이 가다 보면 뭐 꺼머지는지 뭐 그건 모르겠으나 실제로 필로폰을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뭔가 차단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여기에서 잊혀지지 않는 이름 린다김도 여기 하나 들어있다는 거. 그러니까 최순실이 록히드 마틴 회장을 만난 것도 그렇지만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일 자세히 한번 보세요. 박근혜 정부가 이 모양 이 꼴인데도 추진하는 게 몇 가지가 있었어. 사드? 다음에 국입해야 되는데 이것도 사실은 군비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군 예산이. 그럼 이 종합적으로 돈과 관련돼서 미국의 방산 업체를 6월 달에 지금 14년 6월 달에 최순실이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때
종합적으로 로비를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것과 관련해서 1차적으로 교과서와 일본 군사정보, 한일 군사정보 교환과 사드가 하나의 세트로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계약금 받은 일은 바로 그거예요. 마무리를 져주고 네. 끝나야 된다는 차원에서 지금 급하게 서두르고 있는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 세 그러면. 가지가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지금. 예, 그런 겁니다. 딴 게 다 마비돼도 그거는 기필코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 지금 안민석 의원 말은 정유라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세월호 7시간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바로 그 다음 날 세월호 하고 이걸 결정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한 모든 위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긴급하게 사드도 결정이 되고요. 국정교과서도 긴급하게 결정되고 한일 위안부 협상도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이유는 최순실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있기 전에 사전에 저는 로키드 마틴사에서 지금 밝혀진 게 현재 지금 팩트로만 밝혀진 게 어쨌든 장학금을 누군가에 줬다라는 겁니다. 아직 이름 밝혀지지 않았는데 그러면 이게 최순실이 정유라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는 일본 방위 이 정보 군사 정보 협정에서도 일본과 우리가 각종 장비들을 교환해야 돼요. 새 장비들을 도입해야 된다고요. 이 시스템이 그냥 협정에 그 서면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레이더 모든 군사 정보들이 순식간에 버튼만 누르면 서로 공유되게끔 2급 이하 정보들이 호환이질 저. 호환 내 장비를 도입해